영앤리치의 비니입니다. 이제 다음 계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가을이죠. 가을은 저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버티기 전버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 바쁘게 막 음. 다른 집 농사도 도와주고 자기 집 농사도 하고 막 요리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혜원을 보면서 재아가 한마디를 던지죠. 재아가 항상 이런 툭툭 한마디를 던지는 게 아주 뼈가 너무 아파요. 발물이 아주 오부지게 하시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이렇게 말을 하죠. 혜원을 힘들게 하죠. 혜원이 막 도망치잖아요. 그 장면에서 뭔가 느낀 거는 그러고 나서 혜원이 나중에 자기는 지금 고민을 얼버무리는 맞아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좋게 들렸어요. 고민을 얼버무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어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고민을 얼버무릴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고민을 얼버무리는 시간 자체가 되게 필요하고 좋아 보였어요. 고민 좀 얼버무리면 어때? 그니까. 내 고민인데. 근데 그걸 못 버티는 거잖아요. 저 모두. 그쵸.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뭐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 태풍이 찾아오죠. 정말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게 하늘도 무심하게 뭐 그런데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하늘이 하는 일은 이제 그죠. 원수로 대적하겠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미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삶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뭐 인연이나 상황이나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맞아. 우리는 그런 거에서 항상 탓을 찾잖아요. 내 탓, 남 탓. 근데 이건 뭐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맞아요. 대로 내가 지켜볼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 상황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뭐 농사엔 사기, 잔머리 이런 거 없잖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과 하나를 따주면서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버티더라. 너랑 다르게. 진짜 얄밉다. 하지만 좋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 가을의 키워드를 버티기라고 뽑았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맞아요. 다들 그런 사과인 건데 사실 혜원이 또 떨어지지 않는 사과일 거예요. 맞아요. 보면서 되게 저의 현실에도 투영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향에 아예 내려가서 어느 계절을 몇 번 거칠 동안 지내는 것도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안주해서 사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익숙한 현실에 사는 게. 근데 그런 큰 변화를 하는 게 되게 용기라고 생각해서 혜원이는 버티기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당장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될 거고 좀 더 늦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정령이라고 하나? 정령? 비록 회원이 떨어진 사과였을지라도 사과잼으로라도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꼭 나무에 바등바등 매달려 맞아요.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버티기를 해보자. 그런 거죠.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심기가 무슨 뜻이죠? 이제 양파를 겨울에 심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아주 심기라는 게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온전하게 심는다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불안하기만 한 삶을 사는 그런 현대인들도 아주 심기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겨울에 엄마의 편지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딱 인상 깊었던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죠.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엄마는 믿어. 딱 이걸 듣는 순간 엄마에게 작은 숲이란 자연, 요리, 그리고 혜원에 대한 사랑 이런 거였다면 이 편지를 통해서 혜원한테 너가 항상 힘들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를 엄마는 주고 싶었다. 그죠. 이게 사실 혜원에게는 엄마가 만들어준 이 곳이 리틀 포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리틀 포레스트는 다 조금씩은 맞아요. 다를 수 있죠. 물론 그런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리틀 포레스트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영화에서는 시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우리한테 여러 면으로 힐링을 많이 주고자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짜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이제 혜원의 목표가 항상 취업 버는 것 그런 거였다면 그게 사실 그런 거였다면 이 겨울에 아주심기를 하면서 또 이런 엄마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단편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선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혜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단순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뭐 돈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맞아요. 내가 그거를 리틀 포레스트로 삼는다면 돌아가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틀 포레스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로든 출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대사가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선이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절이 한번 싹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초반에는 그런 목적이 불분명했다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나 자신 또 뭔가 내가 뿌리내릴 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결국 그게 리틀 포레스트다.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를 아주 심기 하는 모습에서 정리를 하러 간 사이에 친구들이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안 갈 것처럼 그러더니 이러면서 막 정리하는 맞아, 모습이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툴툴대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부분에서 뭔가 내가 아무리 리틀 포레스트가 있어도 그게 사실 사라지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맞아. 내가 혼자 힘으로 온전하게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맞아요. 더 살기가 좋고 행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그죠. 그만큼 뭔가 내 주변인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친구들이 또 보살펴주는 장면을 보니까 그게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게 되면서 모두들 뭐 한 번씩은 우울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느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리틀 포레스트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봄이 돌아오면서 엄마도 집에 돌아오고 맞아.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저는 뭔가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놓치고 싶은 부분이 없을 만큼 되게 지금 제 삶을 관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곳에서 오는 뭐 공허함, 그리움 그런 면에서 정말 잘 만든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앨범 보니까 더 뭔가 깊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사실 여기서 뭐 귀농을 하는 게 내가 작은 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임을 알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여기에서 지금 막 남들과 똑같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게 포기를 한다던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를 뭔가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행복을 쫓으면서 리틀 포레스트를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답을 주는 영화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려면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였어요. 그러면 비니님의 리틀 포레스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저의 리틀 포레스트. 요즘은 리틀 포레스트 없이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는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딱 느꼈던 게 그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얼마 전까지는 되게 성실하게 요리를 해먹었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나 하나 먹을 거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소중하고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되게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동시에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라디오를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혼자 살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약간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채웠던 것처럼 엄마도 약간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아침에 그렇게 혼자 좀 요리하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좀 채워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나고, 아, 내가 좀 성장했다. 아, 나 철들었다. 좀 철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한테는 요즘 그런 순간이 리틀 포레스트인 것 같아요. 미니님은 어떠세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산책하는 것도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힘들 때는 그냥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완전 편한 아무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그냥 계속 가가지고. 웃는 시간 있잖아요. 알죠. 무슨 얘기해도 웃을 수 있는 시간. 맞아요. 그런 시간이 구체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틀 포레스트는 없지만 적어도 숨 쉴 구멍은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리틀 포레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어떻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리틀 포레스트가 어떤 건지, 어떤 것도 리틀 포레스트가 될 수 있는지, 그냥 정말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단어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재택이 길어지면서 뭔가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그쵸. 좀 그런 혼자만의 시간 또는 같이 하는 시간, 그런 리틀 포레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졌을 맞아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 영화는 조금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요. 가벼웠지만 느끼는 점은 정말 많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맞아, 것들을 맞아. 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치의 영앤리치의 기니 빈이었습니다. 안녕.